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거울 앞에 선 어느 날의 나를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수면등이 켜진 화장실, 은은한 빛 아래 낯선 얼굴이 비칩니다. 나인데 나 같지 않아요. 볼살은 무너지고 눈가는 묘하게 무거워졌으며 입꼬리 근처에는 지우지 못한 낙서처럼 선이 남아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당겨보면 원래 그랬던 것 같은 모습이 되돌아오긴 하지만 손을 떼면 다시 중력의 힘이 이깁니다. 당신도 이러한 경험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용히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또한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조명을 끄고 선풍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봅시다. 저는 올해 75입니다. 전직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천 명의 얼굴을 다루어 왔습니다. 그런데 갱년기는 그 어떤 의술보다도 강력하게 다가왔습니다. 처음 시작은 뺨 아래 아주 미세한 꺼짐이었죠. 환자들의 변화를 너무나 예민하게 관찰하던 제 눈은 제 얼굴의 이 작은 음영을 그냥 넘길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침 진료 전이었고 리프팅 시술 전후 사진을 정리하다가 문득 제 셀카를 한 장 찍었습니다. 그 순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이 툭 하고 올라왔습니다. 이게 언제부터였지? 생리주기는 이미 한 해 전쯤 끊겼고 열감과 불면이 잦았지만 노화라는 단어는 아직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사였고 화장법도 잘 알고 있었으며 비타민도 철저히 챙겨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뺨 아래 그 그림자 하나가 마치 너의 차례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와서 세수를 하고 로션을 바르던 중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슬퍼서 울었던 것은 아니었고 그저 울게 되더라고요. 그 눈물은 낯선 얼굴에 대한 당혹감, 내 몸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온 내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얼굴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환자의 얼굴에서만 보던 작은 징후들을 거울 속 제 눈가에서 발견하고 해석하며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날은 오히려 재미있기도 했습니다. 마치 나 자신을 하나의 환자처럼 객관화할 수 있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얼굴을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갱년기라는 변화는 감정적이고 신체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모공이 커지고 턱선이 흐릿해지며 이마에 음영이 생기면서 점점 웃는 얼굴을 만들기 어려워졌습니다. 물리적인 변화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왜 나는 나를 이렇게까지 잃어버린 기분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은 아직 없지만 적어도 그날 이후 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배웠습니다. 갱년기의 안티에이징은 단순히 시술이나 크림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얼굴, 몸, 감정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때로는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할 정도로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요. 저도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날도 새벽 3시 27분이었습니다. 갑자기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땀이 이불을 적셨고 머리는 화끈거렸으며 심장은 규칙을 잃은 박자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사람은 자신의 몸을 의심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열대야 때문일까? 혹시 뇌에 문제가 있는 걸까? 결국 병원에서도 원인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단어만이 남았습니다. 갱년기. 갱년기 증상 중 많은 여성들이 겪는 것은 바로 야간 발한과 안면 홍조입니다. 단순히 잠에서 깨는 것을 넘어서 이 증상들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별표 열 스트레스, 히트 스트레스, 별표는 피부의 콜라겐과 엘라스틴 분해를 촉진하고 피부 장벽을 약화시킵니다. 땀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회복 능력이 손상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저는 성형외과 의사로서 수면이 피부 재생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의 열기 앞에서는 전문 지식도 잠시 무기력해졌습니다. 침대 옆에 미지근한 물 한 모금을 마시고 다시 눕고 이불을 걷고 선풍기를 켜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이 어느새 해가 떠오르고 있더군요. 그날 아침 병원 진료실에서 거울을 보니 눈 밑에 푸르스름한 그늘이 또렷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얼굴이 더 처져 보였습니다. 어젯밤 세포들이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사실입니다. 피부는 깊은 수면 중에 가장 활발하게 회복됩니다.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그 중요한 시간을 저는 한밤의 열기와 싸우느라 놓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능적으로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적 개입에 앞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침실의 온도를 낮추고 저녁 식사에서 매운 음식을 줄이며 술을 피하는 것, 그리고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를 보충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니라 몸을 진정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냉찜질 마스크를 도입했습니다. 특히 눈가와 이마에 열기가 몰릴 때 젤 타입의 아이 마스크를 냉장고에 두었다가 사용하면 확실히 증상이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도구들이 증상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떻게든 대처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큰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한편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러한 증상에 대해 누구도 제대로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나 잠을 잘 못 잔다 말 뒤에 숨겨진 진짜 불편함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피부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갱년기에 많은 변화가 감춰지는 순간 더 큰 고통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의사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갱년기를 겪고 있는 여성으로서요. 그렇게 입을 열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주변의 여성들이 하나둘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거운 밤, 꿉꿉한 시트, 말없이 갈아입은 잠옷, 그리고 그 새벽의 적막함. 우리는 모두 비슷한 시간을 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은 저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어 주었고 무언가를 더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뜨거운 밤은 단순한 땀의 흐름이 아니라 새로운 자아로 탈피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병원 진료실에서 거울을 보았습니다. 아침에 바쁜 준비를 하며 대충 바른 컨실러가 오후쯤 되니 이미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 틈 사이로 드러난 내 눈 밑은 마치 몇 년은 더 살아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름이라기보다는 그림자였습니다. 피곤의 그림자, 나이 듦이 그림자,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어떤 슬픔의 그림자.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많은 변화가 찾아오지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뚜렷하게 느껴지는 변화는 눈밑입니다. 왜 눈밑부터 나타나냐고요? 이는 피부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눈가 피부는 얼굴에서 가장 얇고 피하지방층이 거의 없기 때문에 수분 부족, 순환 장애, 그리고 콜라겐 감소의 영향을 가장 먼저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너무 조용해서 어느 날 문득 화장조차 잘 받지 않는 피부를 마주하게 됩니다. 파우더는 들뜨고 눈가는 칙칙하며 애써 그 위에 무엇인가 더 바르면 오히려 피곤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있지만 어느 날 진료실에서 한 환자가 물었습니다. 원장님도 요즘 피곤하신가요? 그 한마디가 그날 제 자존감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그녀는 아기가 없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점심시간 내내 휴게실에서 거울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밑의 칙칙함을 어떻게든 덜어보려는 방법들을 검색하고 마사지를 하며 냉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려도 사라지지 않는 그림자는 단순한 색소 침착이나 혈관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심리적 무게이자 내 몸이 보내는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할 시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메시지를 무시합니다. 아이들을 돌보고 일하며 체면을 지키느라 바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동료 의사와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갱년기 여성의 얼굴에는 감정의 이력서가 모두 드러나 있다고 말이죠. 특히 눈밑이 그러합니다. 밤마다 깨어서 뒤척이던 불면의 기록, 다시 눈을 감으려 애썼던 불안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안고 다시 일어나야 했던 아침의 피로감까지 모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밑 관리에 있어 시술보다 순환과 이완을 먼저 강조합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지압 마사지, 림프순환을 위한 가벼운 스트레칭, 그리고 무엇보다 눈을 감고 조용히 쉬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정말로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10분 이 얼굴에 기적처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저는 눈가에 사용하는 제품을 선택할 때 촉촉함보다 진정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펩타이드, 카페인, 비타민 K 성분이 포함된 아이크림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거울을 보며 괜찮아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보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점점 더 많은 그림자와 함께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를 지우려 애쓰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이 더 건강한 접근이 아닐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눈 밑에 그늘이 더 이상 부끄러운 흔적이 아닌 별표, 당신이 버텨낸 시간의 무게, 별표로 보일 수 있다면 그날부터 우리는 더욱 당당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가끔 웃을 때조차 두려움을 느낍니다. 예전에는 웃으면 광대뼈가 살아나고 입꼬리가 또렷하게 올라갔었죠. 그런데 요즘은 웃고 난 뒤 거울을 보면 입가가 아래로 처져 있습니다. 표정을 풀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선, 흔히 마리오네트 라인이라고 불리는 그 자국이죠. 웃을수록 그 선은 깊어지고 아무 말 없이도 얼굴이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피곤해요. 지쳤어요. 슬퍼요. 이러한 변화는 노화라는 단어로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특히 피부 탄력은 마치 스프링처럼 어느 순간 퉁 하고 반응이 달라지곤 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 현상을 단순히 콜라겐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 얼굴에서 그 감각을 경험해보니 상황은 더 복잡했습니다. 단순히 피부 아래의 구조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얼굴 전체의 균형과 긴장감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갱년기 이후 많은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중안면부의 처짐입니다. 뺨이 아래로 처지면 광대가 평평해 보이고 눈은 더욱 움푹 꺼져 보입니다. 동시에 턱선이 흐릿해지고 이중턱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V라인은 U라인으로 변하며 고개를 들면 목 아래 피부가 울룩불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현상을 중력과의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생각보다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피부가 늘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대와 근막까지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얼굴에는 SMAS, 슈퍼피셜 무스큘로 아포뉴러틱 시스템라는 얇은 근막층이 존재하는데 이 층이 처지기 시작하면 아무리 피부를 올려도 한계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분들은 실리프팅을 했는데 왜 별 효과가 없나요?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게 됩니다. 피부만 당긴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방법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접근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얼굴을 단순히 고쳐야 할 부위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근육을 훈련하고 자세를 바로잡으며 생활 습관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턱을 다물고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세는 얼굴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고 하악 부위의 처짐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처음에는 어렵지만 익숙해지면 얼굴 전체가 위로 끌어올려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텍스트넥이라는 현상처럼 거북목과 함께 턱 아래 피부가 늘어지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저는 이 자세를 노화의 자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늙어 보이게 만드는 자세를 너무 자주, 너무 무심코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편 저는 스킨케어 루틴에 한 가지 변화를 주었습니다. 탄력 제품을 이전보다 고분자 히알루론산이 더 많이 포함된 제품으로 교체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표면보다 약간 더 깊은 층에 작용하여 일시적이지만 눈에 띄는 리프팅 효과를 제공합니다. 물론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저는 이 제품이 단지 제 얼굴이 지금보다 더 처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번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오늘도 괜찮았어. 우리 얼굴은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중력은 막을 수 없지만 중력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의지는 얼굴에 남을 수 있습니다. 나는 성형외과 의사였습니다. 수십 년간 리프팅, 필러, 보톡스를 다루며 여성들의 얼굴을 되찾아 주었다고 믿었습니다. 어떤 환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원장님 덕분에 다시 나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 얼굴이 변하기 시작하자 저는 그 누구보다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거울 속 얼굴이 더 이상 진료실에 앉은 원장님 같지 않았습니다. 눈밑이 꺼지고 이마가 평평해지면서 표정이 없어 보였고 무엇보다 입꼬리의 무게감이 자꾸만 제 말투까지 끌어내리는 듯했습니다. 환자들과 상담할 때조차 제 얼굴이 어떤 인상을 줄까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병원 조명을 바꾸고 상담실의 거울 각도까지 조정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덜 피곤해 보이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병원의 30대 직원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원장님, 요즘 혹시 시술을 받으셨나요?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감탄이 담겨 있었지만 약간의 의외성도 느껴졌습니다. 아마 그녀는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면 괜찮네? 그러나 저는 그 말이 위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 제 얼굴을 다루면서도 정작 제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갱년기를 지나며 저는 더 이상 환자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름은 남아있어도 괜찮고 어떤 그림자는 오히려 아름답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제 얼굴 앞에서 작아지는 기분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의사라는 직업 안에서도 나이듦이 허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몰래 점심시간에 시술실에 들어가 혼자 히알루론산을 주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이마에 미세하게 손을 대고 피하지방층을 피하면서 꺼진 부분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제 표정은 예전처럼 생기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자신감을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갱년기가 단순한 생물학적 전환점이 아니라 자존감의 허리케인이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바람은 내면에서 불어와 겉모습을 흔들어 놓습니다. 아무리 외모를 정돈해도 내면이 흔들리면 얼굴은 금세 드러납니다. 눈빛이 흐려지고 웃는 근육이 게을러지며 입술에 생기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그런 얼굴을 피곤하다고 표현하지만 저는 그것을 용기가 꺼진 얼굴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안티에이징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환자들에게 시술 전 오늘 나는 나를 어떻게 대하고 싶은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도록 유도했습니다. 그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한 중년 여성 환자는 그 질문 하나만으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항상 저를 고쳐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예뻐져야 하고 젊어져야 하며 남들보다 나아 보여야 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진료가 그런 틀에 갇힌 경험이 되지 않도록 노력했지만 그분의 자존감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얼굴을 고치는 것보다 표정을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눈빛을 밝게 하는 방법, 입꼬리를 다시 올리는 방법, 그리고 그 안에 담긴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단순히 나이에 비해 몇 살 더 어려 보이는지로 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아끼며 진심으로 돌보았는지를 반영하는 거울이어야 합니다. 나는 어느 순간부터 거울을 덜 보게 되었습니다. 화장실 조명 아래에서 보이는 미세한 처짐, 거친 피부결, 그리고 말없이 깊어지는 주름들이 때로는 너무 적나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대신 아침마다 뜨거운 물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거나 거실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신기하죠? 얼굴을 덜 들여다보는데도 오히려 내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침묵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 유리컵에 따뜻한 물을 따라 두고 침대에 누워 아무 생각 없이 눈을 감았는데 그 고요함이 어찌나 편안하던지 피부까지 말랑말랑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몸이 진정되면 얼굴도 따라온다는 것을요. 갱년기 이후 얼굴에 나타나는 변화 중 가장 속상한 것은 콜라겐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50대 중반이 되면 콜라겐 생성 능력이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면서 피부는 쉽게 건조해지고 탄력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이 콜라겐을 다시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진정된 상태입니다. 수면, 호흡, 자세, 혈육, 이 네 가지 요소가 조화를 이룰 때 피부는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자는 자세 하나에도 얼굴은 반응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으로 자면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왼쪽 뺨 아래가 자꾸 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피부가 눌리고 콜라겐층이 지속적으로 압박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면 자세가 주름을 만든다는 말이 단순한 민간 속설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그 이후부터 저는 수면 자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목을 안정시키는 U자형 베개와 부드러운 실크 베개 커버를 사용하면서 조금씩 적응해 나갔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굴의 부기가 줄어들고 자고 일어났을 때의 피로한 인상이 확실히 덜해졌습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여 마치 피부가 다시 숨 쉬기 시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을 일상화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피부 장벽도 더욱 견고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는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에 각각 5분씩 복식 호흡을 합니다. 배가 천천히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리듬을 느끼며 생각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 잠깐의 호흡이 전날의 피로와 오늘의 긴장을 녹여줍니다. 신기하게도 그 여유가 얼굴에도 드러나기 시작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겠지만 혀의 위치와 입안의 긴장은 얼굴 구조에 영향을 미칩니다.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습관은 중안면부의 볼륨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입을 다물었을 때 혀끝이 앞니 뒤에 가볍게 닿아 있다면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자꾸 혀가 내려가 있거나 입이 벌어지는 것을 느꼈는데 의식적으로 자세를 바꾸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턱 라인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마법처럼 변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피부가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어떻게 자고, 어떻게 숨쉬고, 어떻게 휴식을 취하는지를 말입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피부과 시술이나 고가의 화장품보다도 더 근본적인 회복의 힘을 제공합니다. 지금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있는 그 고요함 속에서 콜라겐이 조금씩 조용히 다시 생성되고 있습니다. 이 침묵은 당신의 얼굴을 다시 빛나게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침에 커튼을 열고 거울을 바라볼 때 오늘은 괜찮다는 느낌이 들면 그 하루는 시작부터 다르게 흘러갑니다. 얼굴선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거나 어제보다 생기가 더 돌기만 해도 마음이 먼저 반응합니다. 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고 싶은 진정한 안티에이징입니다. 시술로 주름을 펴고 화장품으로 표면을 정돈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래의 얼굴로 돌아가고 싶은 이유는 모양 때문이 아니라 그때의 나 자신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갱년기를 겪으면서 저는 단순히 피부가 처지는 것을 넘어 일상에서 자신감을 잃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스킨을 바르며 립밤을 바르는 그 짧은 순간조차 뭘 해도 소용없어 라는 생각이 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여전히 침착하게 환자들을 맞이했지만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때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오후 진료가 끝난 뒤 병원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직원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장님,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의외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아무 시술도 받지 않았고 화장품도 새로 바꾸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게도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마도 제 표정이 저도 모르게 달라졌던 것일 겁니다. 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빛나는 얼굴이 단순히 피부 상태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표정의 생명력에서 비롯된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콜라겐 보충제를 꾸준히 챙기고 어떤 날은 좋아하는 재즈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제 얼굴을 위한 선택이며 저를 조금 더 잘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의 시간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돌보고 아이를 키우며 일을 하느라 스스로에게 잔인했죠. 이제는 그 반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아침 햇살에 눈을 뜨며 오늘 나는 나를 돌볼 거야 라고 다짐하는 하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입니다. 물론 여전히 주름이 생기고 턱선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고 조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떤 날은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좋아하는 커피잔을 닦으며 마음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며 당신의 얼굴에 담긴 모든 시간과 감정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새롭게 드러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입꼬리를 억지로라도 올려보세요. 그 웃음 하나가 얼굴의 기억을 변화시키고 마음의 방향을 다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부드럽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요. 밤은 참 정직합니다. 아무리 바쁜 하루를 보냈더라도 침대 위 거울 앞에서는 결국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갱년기라는 시간은 우리에게 얼굴을 들여다보게 하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꾸고 싶은 것이 단순한 주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노화를 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변화 속에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눈 밑의 그늘, 밤의 열기, 입꼬리의 무게, 표정 속의 정적.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살아왔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자세를 교정하고 수면을 조절하며 조용히 숨을 고르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거울 속에서 아주 작은 회복의 징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안티에이징의 시작입니다. 기계나 약물이 아닌 당신의 마음과 리듬, 선택이 만들어내는 회복의 서사입니다. 이제는 거울을 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와 당신이 견뎌온 감정의 결이 담겨 있으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릴렉스하기 전에 이 영상이 유익하거나 편안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정말 그럴 가치가 있다고 느끼신다면요. 또한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와 현재 몇 시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는 것은 저에게 큰 기쁨입니다. 그럼 오늘 밤에도 당신의 얼굴이 조용히 미소 짓기를 바랍니다.